이서구의 돈이 되는 뉴스입니다. 뉴스 속에 돈이 되는 기업, 돈이 될 만한 종목을 찾는 시간이죠. 동부증권 마포지점 이서구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도 이제 많은 뉴스 속에서 네. 이슈를 발견해 주셨고, 그 가운데 이제 탄력을 받는 기업들도 많았는데, 네. 최근 가장 그 관심을 끄는 거는 말씀하셨던 LED예요? 네,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 이슈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12월 말쯤에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 2주 연속으로 말씀드렸었던 것이 이 LED 관련주였습니다. 관련해가지고는 LED 관련해가지고 올해부터 우리나라 중심으로 백열전구 수입이 전면 금지, 그리고 만들지도 못한다라는 이슈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로 인해서 탑픽 종목 서울반도체, 그리고 세컨 종목으로 말씀드렸었던 루미마이크로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예, 일단 정부의 정책, 그리고 세계적 글로벌 각국에서의 정책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긴 기간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글로벌 산업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라면은 여기서 쉽게 매도하기보다는요, 보유 관점 혹은 저점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잠깐 차트를 보시면서 향후 전략 잠깐 어떤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탑픽 종목으로 꼽았었던 서울반도체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했었던 부분이 바로 23일, 바로 요 지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인데, 그 가격권에서 10% 이상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이제 벌어지고 있죠. 즉,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단기로는 조금 밀릴 수 있겠지만은요, 이제 정배열 초기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루미마이크로 한번 보시죠. 50% 급등이 나왔습니다. 단기간에 일주일 새에 50% 이상의 수익 유지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장기간 동안에 너무 누워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 번에 지금 이렇게 쑥 뽑아내는 흐름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출발되는 정배열 구간이라면은 역시 5일선 좀 멉니다. 즉, 단기간에는 약간 눌릴 수는 있겠지만은요, 좀 긴 안목에서, 그리고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보유 혹은 이런 올라오는 5일선이나 21선에서 저점 매수도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LED 관련주 잘 가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 주셨고요. 오늘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먼저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뉴스,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솔직히 2개를 갖다가 꺾어버리고요. 오늘 새벽에 새롭게 만든 뉴스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질병관리본부에서 좀 이슈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했다. 지난주 후반에 나타나는데, 어제 뉴스를 전체적으로 한번 뒤져보니까 관련한 뉴스가 그냥 수두룩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요, 외래 환자, 병원에 들어오는 환자 1000명 중에서 15.3명이 감염 가능성이 있고 감염돼 있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감염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뉴스, 전 세계적으로도 이 관련 뉴스가 좀 나타나고 있는 초기 단계인데요. 미국에서 신종플루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망자 등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의 이슈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인플루엔자는 이제 독감이잖아요. 네, 독감주의보인데 신종플루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신종플루가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다. 우리도 좀 불안하다. 백신주 오르는데 네. 너무 좀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데 위기감을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좀 네. 저도 이걸 가지고 나와야 되나 솔직히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네.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그 공부도 하는 그런 프로이기 때문에 네. 과감하게 한번 찾아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조금씩 나오던 신종플루 관련 이슈가요, 이제는 국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시에서도 관련 이슈, 그리고 연계된 증시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플루엔자, 독감입니다. 근데 신종플루는 약간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인플루엔자가 큰 테두리 안에 신종플루는 약간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세계적인 반응에서 이 인플루엔자 전반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걸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은 이 신종 인플루엔자란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란 무엇인가?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죠. 기억하십니까? 2009년도
돼지독감이라고 해가지고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양돈업계에서 거세게 반발이 있었죠. 왜 돼지독감이야? 돼지 먹으면 병 걸려? 이런 의문 때문에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라고 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예인의 자제분들까지 사망하면서 상당히 이슈가 뜨거웠었죠. 그런데 그 부분이 그때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있었느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28만 4천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상당히 파급력이 컸었던 것인데요. 그 당시 기억을 한번 되짚어보죠. 우리나라 백신 상당히 모자른다고 상당히 이슈화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당시 세계 각국에서 백신 부족으로 인한 혼란까지 야기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이슈의 첫 단추를 끼웠었던 미국 부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카나다, 즉 북미 지역에서 신종플루가 지금 확산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주말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에서 사망자가 지금 갑자기 급증을 하고 있답니다. 미국과 카나다에서는 당시 2009년도에 유행이 있었던 H1N1 이것이 바로 신종 인플루엔자 바로 그 인플루엔자인데요. 이것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로 대두가 되면서 2009년도를 기억할 만하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증 감염 그리고 사망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잠시 여기에서 다른 나라도 한번 잠깐 보면은요. 네. 유럽에서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플루는 아닌데요. H3N2라는 바이러스 그리고 중국에서는 소위 조류독감이라고 했죠. AI 이것도 인플루엔자입니다. 결국은요. H7N9형의 환자가 점차 확산 중에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확산. 더군다나 신종플루는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주의보가 내렸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증시에서 영향력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상황은 어떤가 한번 잠깐 살펴보죠. 작년 연말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2013년도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병원에 들어온 외래 환자 1000명 가운데 15.3명이 관련 신종플루와 관련된 환자였다라는 발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유행이 기준이 되는 것이 12.1명입니다. 유행 기준이라는 것은 확산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12.1명을 훨씬 뛰어넘는 15.3명이 일주일간 나타났다는 점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 인플루엔자 신종플루 유행주의보까지 발령을 이건 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인플루엔자하고 신종플루하고는 조금 다르게 구별을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지금 앞서 이제 흐름을 좀 말씀드렸었던 네네. 것처럼요. 미국에서는 신종플루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증가 추세가 있는 80%가 신종플루입니다. 전반적인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H1N1 관련 인플루엔자가 80%가 약간 넘고요. 다른 인플루엔자가 나머지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종플루 관련 쪽으로 우리는 이슈를 맞추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 발표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 국민께 발표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통상 유행 기간은 이 신종플루, 인플루엔자 관련해서는 6주에서 8주 지속된다고 합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세계적인 통계를 낸 것인데요. 그렇다면은 2월 말까지는 관련해가지고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점. 그리고 유행 정점 기간에서는 유행 기준에 즉 12.1명이라고 했죠. 5배까지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는데 그렇다면은 1000명당 60명까지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은 2009년도에 그런 혼란까지는 아니지만은요 어느 정도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러면은 이것을 주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좀 발표를 내놨는데요.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다면 즉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접종하라고 적극 권장하는 뉴스까지 내보냈고요.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그리고 입 가리고 기침할 때는 좀 이것도 에티켓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입 가리고 기침할 것을 당부를 했고요. 그리고 좀 사람이 좀 많이 있는 곳, 거리 이런 곳에 갈 때는 마스크 쓰기 등 위생 수칙을 꼭 지키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독감이 이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거는 뉴스를 통해서 아셨을 텐데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이 신종플루와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의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상당히 충격적인
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혹시 한번 네. 점검을 해주시고 네. 사실이 맞는지 네. 관련된 뭐 이 독감이 늘어나든지 혹은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날 때마다 관련된 기업들이 있죠. 어떤 기업들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퍼센테이지는요, 제가 뉴스나 데이터 내용을 네. 지난주 후반에 나온 뉴스라든가 아니면 발표 내용에서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네.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산업군 그리고 어느 쪽으로 이슈가 되면은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깊게 봐야 되는가 종목군에 대해서 두 분류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보건당국에서 지금이라도 적극 권장하는 내용이 접종이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관련주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겠고, 두 번째,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위생 관리를 해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예방 관련주 이 두 분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신 관련주 요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녹십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신 관련해서는 독보적인 존재인데요. 원료를 자체 공급해서, 그리고 생산해서, 그리고, 팔기까지 하는 그런 단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백신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SK케미칼인데요. 원료는 공급을 받습니다. 노바티스라든가 카케스캔 외국 기업에서 원료를 공급받아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일양약품, 보령제약, 그리고 동아ST, 팜셀바이오, 그리고 VGX 인터라는 회사가 백신 관련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잠시 후에 탑픽 종목은 아니고요. 집중 종목으로 한 몇 종목 말씀드리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검사 제품이 있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검사 제품을 만드는 회사 시젠이 있고요. 그다음에 손 세정제 파루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스크도 쓰라고 당부가 돼 있으니까 마스크 관련주인 웰크론이라든가 50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난 2009년이군요. 그 인플루엔자, 이 신종플루 때 대단했었죠. 뭐 각 건물마다 이 손세정제 다 부착해놓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손세정제 플라스틱 기구들이 붙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안에 내용물은 없지만. 그만큼 이제 여파가 컸었는데 관련주를 얘기해 주셨고, 그 가운데 뭐 사태 확산이 안 돼야겠습니다만은 좀 부각이 될 때 주목할 만한 기업은 어디입니까? 이게 이제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불안 요소도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확산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미 백신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는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녹십자에서 수입해서 판매를 했었던 그런 약품밖에 없었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됐었는데요. 지금은 앞서 보신 내용처럼 녹십자뿐만 아니라 SK케미칼이라든가 그 이외의 ST 이런 회사들이 이미 다량 보유했기 때문에 혼란까지는 야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 미리 백신 관련을 주사를 만다면 분명히 실적이 양호해지겠죠. 더군다나 초겨울에 백신을 많이 맞는데 그 백신을 아직 안 맞았다면 지금이라도 맞아라. 그렇다면은 작년에 2월 됐었던 그런 아직 못 팔은 제품군을 이제 떨이 장사까지 할 수 있는, 그렇다면은 실적이 어느 정도 그냥 그렇게 나왔을 가능성을 예상을 하는데 실적이 갑자기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 녹십자라든가 그 이외의 백신 관련주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은 탑픽 종목을 말씀을 드리기보다는요, 관련해 가지고 세 종목에 대해서 일단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녹십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백신 제재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선도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절 독감 백신 만드는 모두 지금 WHO PQ라는 승인을 좀 받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한 뉴스가 좀 하나 나왔습니다. 뉴스를 잠깐 살펴보면은요, 녹십자에서 독감 백신 등 2,70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은 약 3조 원 정도인데요. 수주를 했습니다. WH 산하기관에 수출하는 그런 쾌거를 기록했는데요. 바로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었던 미국에서의 인플루엔자, 요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용 하단에 보면은 수출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도 뒷받침하면서 지금 내수와 수출 쪽에서도 백신에서는 좀 상승이 가능한 그런 내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최근 이틀 동안 급등한 종목입니다.
팜스웰 바이오라는 종목을 잠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장주 역할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신종 인플루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급상승을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랬느냐 살펴보면은 신종 플루 항바이러스제 다들 기억하신 겁니다. 타미플루 과거에 아주 그냥 쥐가 따갑게 들었었던 그런 약인데요. 이 원료를 생산해서 수출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외에 항암제라든가 호흡기 치료제 200여 종의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국내외 다국적 기업까지 합해서 300여 개 제약사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녹십자가 그 금액이 얼마나 그러셨죠? 지금 가격은 제시를 안 하고요. 네, 아니 그 전체 금액이 수출 2,900억 달러로 제가 파악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방금 전에 나온 뉴스라서요. 2,900만 달러가 아니고요. 네. 말씀하시면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네. 그 부분은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신종플루엔자 검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데요. 무조건 신종플루에서 타미플루를 먹으면은 상당히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과거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종플루인가 검사하는 단계가 있죠. 그 검사 키트를 만드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종플루 관련해서 이슈가 생긴다면 이 시즌이라는 종목도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즌 관련해서는 슈퍼박테리아 감염 여부 분자 진단 검사 제품 좀 긴데요. 슈퍼박테리아 감염 여부까지도 진단할 수 있는 키트까지 제품을 개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가지고 박테리아라든가 아니면은 인플루엔자 관련 뉴스가 나오면은 이 시즌도 한 번씩 살펴보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녹십자는 2,700만 달러네요. 우리 담당 PD가 보내주셨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70억 원 정도. 예, 3천억 가까이. 예. 300억 정도 되는 거죠. 네, 2,700만 달러라고 하니까 저는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밖에서 이 숫자를 맨날 다루니까 우리는 어렵습니다. 예, 오늘은 이서구 부장께서 미국에서 다시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 오실 때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그 말씀하신 그 인플루엔자 우리 유행주의보 발령했잖아요. 네. 제가 질병관리본부 들어가서 자료를 보니까 100건 가운데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소위 과거 우리 그 신종 인플루엔자였던 H1N1 바이러스는 100건 가운데 10건밖에 안 돼요. 10%고 나머지 80% 83건이 B형, 그거하고 상관없는 B형이라고 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과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오실 때 확인해 주셔서 확인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속에 돈이 드는 뉴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뭐 신종플루 관련해서 백신주들 강하지만 구체적으로 관심 종목으로 제시하신 건 아니고 주목해서 좀 보자는 종목으로 몇 종목을 언급해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동부증권 마포지점 이서구 부장의 돈이 되는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